국내 최초로 전원 없이 작동되는 무선 센서 개발.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것도 저하고 비슷하네요. 비법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아내가 주는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는 수원시민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아니라 MC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수원이라는 이 공간,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이웃들의 삶과 사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자 더 라운지 MC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쉬는 데가 라운지입니다.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쉬는 장소인데요. 영어로 정관사 더를 붙이면 특별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말로 더라는 것은 더 편안하게, 따뜻하게 이런 의미가 더해져서 라운지가 더 따뜻하고 편안하고 특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더 라운지 첫 번째 손님으로 누굴 모실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원 없이 작동되는 무선 센서 개발. 그냥 들으면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이걸 해낸 기업이 바로 우리 수원시에 있습니다. 저는 구면인데요. 잠시 후에 그 말씀 드리고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코아칩스라고 하는 오재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많이 해보셨죠? 요즘 핫한 기업이라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MC 된 거는 오늘 처음인데요. 편안하게 서로 하시죠 뭐. 대표님 오늘 시청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왔습니다. 방문 소감이 어떠세요? 들어오면서 1층에 민원, 종합민원실 있고 하는 거 보고서 굉장히 잘 돼 있고 해서가지고 인상이 많이 깊었습니다. 수원시청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1층에 있는 세빛 민원실, 혁신 민원실로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혁신은 우리 오 대표님 기업에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전원 없이 작동하는 무선 센서 이렇게 소개했는데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저희가 개발을 했던 이 기술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했을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도 세 번째다? 예, 세 번째로 상용화한 기술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서 이제 하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의 체온하고 주변의 온도차, 이걸 온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또 전기를 만들 수 있고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음 이런 것들도 다 또 하나의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럼 에너지 없고 배터리 없이 네. 그냥 작동된다는 네, 말씀일까요? 배터리 없이 이거를 와. 자가 발전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무선 센서의 작동 전력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면은 여기 지금 대기 온도하고 네. 제 손에 온도차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열심히 자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자가 발전한 거 가지고서 지금 전기가 만들어져서 여기 LED에 여기 전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변의 전기하고 제 손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자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고 센서의 작동 전력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곳에 쓰일 수 있겠는데요. 이러면 무궁무진하게 작동돼야 될 곳이 많네요. 그러면.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로 극한 산업 환경, 뭐 제철소라든지 발전소 아니면은 기차의 바퀴 쪽 그런 쪽에서는 진동이 굉장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작동 전력원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위험 상황에 대한 미리 감지하는 그런 센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열차의 전복을 사전에 감지한다든지 발전소의 어떤 뭐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조기 경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첨단 산업 쪽에 들어갈 수 있네요. 그래서 핫하신 것 같구나. 우리 지난번도 제가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코아칩스 방문했잖아요. 그때도 깜짝 놀랐지만 경력이 저하고 비슷해요. 연구소 연구원을 하셨고 또 그 뒤에 대학 교수도 하셨다가 창업을 해서 이제 대표로 어떻게 그렇게 이력이 남다르게 사실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입니다. 그걸 실천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이걸 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세상에서 많이 펼쳐질 거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이제 바로 그 연구원을 잠깐 하다가 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런 기술을 연구는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상용화하는 데는 좀 제품화면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를 하면서 바로 창업을 했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이거를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병행할 수가 없었다. 이제 교수는 그만두고 이제 회사에만 이제 매진하게 된 겁니다. 사실 뭐 교수다, 사장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품은 뜻을 올곧이 이룰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고요. 창업 기업 애환을 담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스타트업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버텨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는데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스타트업을 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살아남는 생존 비율이 30%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대표님도 그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을 건데 창업하고 나서 어떤 애환들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에 사실 대학 교수 출신이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뭐 영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굉장히 힘들었죠. 예, 이게 롤렉스 시계와 양복을 입고 땅을 파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정도 하다가 내려놓으셨구나. 내려놓은 겁니다. 특히나 이제 회사들이 못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현금 때문에 못 버티는 거거든요. 사실 매출도 일어나야 되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직원들의 월급을 못 주고서 버틸 수 있는 게 사실상 3개월이 거의 한계입니다. 초창기에는 학교에서 나온 월급을 가지고서 직원들을 거꾸로 예. 내 월급을 직원들 네. 줬고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간신히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굴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발전도 가능했던 거죠. 초기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으셨네, 그죠? 몇 년 되셨죠 지금까지? 지금 17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큰 비전을 갖고 계시니까 용기에 존경스럽고 또 실천을 했다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창업에서부터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아까 우리가 구면이라 그랬는데 우리 수원시가 지금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장 첫 번째 기업 유치와 지원 중에 하나가 수원 기업 세비 펀드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3천억이 넘었어요. 세비 펀드 1호 기업이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어떻게 그 세비 펀드에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 큰 수주를 했는데 이 큰 수주를 하고 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돈을 납품을 해서 돈을 받기 이전에 물건들을 먼저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자본이 없으면은 리스크가 커지는데 그게 제일 굉장히 걱정이어가지고 세비 펀드와 저와의 어떤 그 접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혹시라도 우리 회사가 좀 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셨는데 펀드가 결성되고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운영사 쪽에서 세비 펀드를 추천해가지고 저희가 그 세비 펀드를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운이 좋게 1호 기업으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 30억을 받으면 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재료비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돌아봤을 때 무엇이 가장 부족한가 그러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제조업이 다 똑같은 현실이겠지만 저희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스타트업들은 오늘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의 신입사원들이죠. 경력사원 위주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세비펀드를 받고 신입사원 채용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펀드를 활용하고 있는 신입사원들을 또 재교육하는데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수익이 나면 갚는 구조죠? 갚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은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저희 회사의 지분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IPO를 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을 팔아서 수원시 쪽에서 다시 이제 리펀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익을 다시 받아서 다른 좋은 벤처 창업자들한테 투자를 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윤활유 역할이 되니까 1호 기업이시니까 그걸 좀 실천하셔서 앞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길이길이 수원과 대한민국이 금융 면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고 엄청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는 사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일로 발생한 거 그냥 일로 푸는 게 제일 좋다고 비슷하네. 생각하거든요. 저도 일밖에 몰라요. 누가 저한테 취미가 뭐냐 그러면 주저주저해요. 취미가 뭐였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풀기 힘든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죠. 그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과의 관계, 또 임원들과 또 직원들끼리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이제 그게 제일 힘든 거고, 관계의 문제는 결국은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도와주실 수 있다라면은 그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정부가 있는 거고 또 지자체가 있는 겁니다. 17년 동안 창업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기까지는 특히 뒤에 있는 가족들이 엄청 고생하셨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또 무슨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든가. 창업을 한 이후에 가족 얘기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어. 그것도 저하고 비슷하네요. 공통점이 많아요. 또 미안한 마음을 또 제대로 표현을 또 못하고요. 가족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은 저도 저 나름대로 제 기준을 가지고서 똑바로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그 성과가 우연히 얻은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로 얻은 거라는 걸 딸이 알아주고 그거를 자랑해줬으면 좋겠고, 아마 제 생각에 따님이 지금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다만 따님하고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비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안 쫓겨나는 이유. 저는 아내가 주는 밥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걸 줘도 맛있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주는 대로 잘 먹어서 아직도 안 쫓겨나고 있어요. 네, 대표님 그 포털 사이트 코아칩스를 검색해 보면 주소가 경남 창녕? 예, 창녕입니다. 거기 공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사하고 공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원래 코아칩스는 수원 토백이 기업인 건 맞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에 사업 확장을 하면서 사업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 공장이 경남 창녕에 있어가지고 예, 창녕에 공장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수원시가 사실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이 과밀 억제 권역이 차별의 족쇄입니다. 코아칩스가 본사 가까이 공장을 옮기려고 만약 하면 취득세 또 법인 등록세가 3배 이상 물어야 돼요. 많은 업체들, 기업들이 주저주저하고 오히려 밖으로 떠나가 버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 40년 전에 낡은 법률, 과밀억제 권역 이걸 좀 조금씩 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 대응 협의회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회장 역할을 하고 올해 또 22대 국회부터 열심히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려고 그래요. 잘 해결되면 창녕 공장 수원으로 옮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수원 주변의 교통 여건이라든지 또 숙련된 인력들 수급하는 여건, 인력 공급 좋고. 네, 그 영업하는 그런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말씀하신 이런 걸림돌이 해소가 된다라면은 굉장히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밀억제 권역의 세법 문제도 차분히 해결할 테니까요. 수원에 와서 왕성하게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오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코아칩스 방문했을 때 인상 깊게 본 게 있습니다. 일반 사원 업무 공간에 크리에이티브니스, 챌린지니스. 예. 뭐죠? 그게 무슨 뜻이죠? 사실 이거는 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저희 코아칩스에서는 직원들이 도전을 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씩 물으면 누가 창의적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는 해보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해보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50%의 확률로 확정이 되겠지만은 안 하면 그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의도 어려운데 도전까지 해야 되냐고. 또 임원 업무 공간에 보니까 Never Stop Thinking.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임원들의 그 롤 중에 하나는 회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대비를 하는 게 임원의 중요한 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발전도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직원이나 또 사장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임원들이 끊임없이 생각해가면서 그거를 하나씩 해결해 달라는 뜻으로 임원들한테는 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갑자기 말씀하시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에게 뭐 사실 좋은 사장은 아닙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좋은 대표는 없어요, 아무도. 네, 맞습니다. 전 세계. 그래서 그냥 하나만 해주고 싶어요. 저희 같이 작은 회사, 스타트업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직원들 사이에서 신뢰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도전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포아칩스 오재근 대표님이 마지막에 도달할 종착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창업을 할 때는 제가 제 학위 논문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상용화를 해보고 싶어서 창업을 했고, 상용화를 한 이후에는 사실 좀 제가 좀 나름대로 꿈이 좀 생겼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코아칩스는 이제 1조의 가치가 되는 1조 원의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제가 없어도 또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코아칩스란 이름이 100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1조 기업 되기 전에 저하고 막걸리 한 잔 드세요. 아유, 조심했습니다. 네, 저도 그 수원의 환상령 클러스터 첨단 기업 용지를 50만 명 공급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데, 대표님이 꿈을 이루는 것처럼 저도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오재근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재준의 더 라운지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더 라운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